자, 이제 입문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입문서 6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우리 공법에서 이제 세 번째 법률이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세 번째 법률. 자, 정비법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줄여가지고 그냥 정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정비법도 6문제, 개발법, 정비법 다 6문제씩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정비법은 자, 정비사업의 절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법. 즉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 되고요. 그럼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도시개발법은 뭐였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대로 쭉 써있어요. 마찬가지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률이 되고요. 그러면 정비사업의 개념인데 자, 우리 정비사업은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라는 말이 뭐예요? 정비, 우리 자동차 정비가 고친다 하기죠. 근데 자동차 같은 거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자, 도시 지역을 새로 고치는 거죠. 도시 지역을 정비해서 개발된 지 오래된 구도시 지역 있죠. 구도시 지역을 다시 정비해서 이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정비 사업이 자, 일단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우리 정비법에서 규율하는 정비사업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까지 배웠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도시개발사업은 딱 하나죠. 하나.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이렇게 방식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6개요. 사업 자체가 6개. 그리고 6개 사업별로 이런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비법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비사업 이거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정비사업 6개가 뭔지도 모르면은 당연히 공부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정비법 공부하기 위한 첫 번째 정비사업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도 뭐 예전에는 개념 많이 물어봤어요. 일단 정비사업이란 자,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한다 그래요. 자,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고요. 가로구역이라는 말도 우리 배웠죠. 가로구역은 가로, 도로라고 그랬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자, 영어로 얘기하면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자, 2가지 합니다.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 그럼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것도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앞에 정비자가 붙었어요. 즉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자, 우리 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이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설치해줘요. 즉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2번째 자, 오래된 건물이요. 노후불량 건축물. 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해가지고 다시 지어요. 개량건설. 노후불량 건축물을 다시 지음으로써 자, 이 2가지 하죠. 기반설도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함으로써 이 개발된 지 오래된 구도시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정비사업의 종류가 자,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2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 우리가 대부분 재개발 하는데 자, 정확한 이름이 오죠.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3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래요.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것도 재건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그다음 4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이 정비사업이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그러니까 4가지 정도면 우리가 할 만한데 이게 또 몇 년 전에 추가가 되었고 2개가 더 있어요. 자, 5번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이름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다섯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요. 아,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요거부터 봐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자, 여섯 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정비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여섯 개 사업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개념부터 일단 볼게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는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 지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동네라고 그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라고 그래요. 달동네. 요거 다시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불렀어요. 달동네 개선 사업. 근데 달동네 하니까 싫어요. 그래서 좀 고상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바꿨는데,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와닿는 게 또 없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쉽게 달동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달동네 하면은 달동네 출신들 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영어로 문타운 이렇게 부르죠. 문타운.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달동네. 그럼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아주 안 좋아요. 극히 열악하다 그래요. 극히 열악.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안 좋고요. 또 도시가스 이런 거 당연히 공급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철에 연탄 배달하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 배달하고 막 그런 동네 있죠. 그런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 따닥따닥 밀집해 있어갖고, 저는 정비 기반시설도 제일 안 좋고 건물도 따닥따닥 과도하게 밀집한 제일 안 좋은 동네, 달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은 요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게 밀집한 곳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새 단독주택 지역에도 도시가스 다 공급되죠. 그런데 주차장이 안 좋죠. 주차 같은 게. 그래서 저희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하다 그래요. 이 주차장 같은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얘는 그냥 후진 동네요. 안 좋은 동네. 다시 개발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이건 아파트죠. 아파트 단지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까지 다 완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자,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철거해가지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대로 재건축은 건물만 다시 짓는 거죠.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고, 재개발은 아예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3번까지 일단 자, 요 세 개 사업은 다 도시 지역에서도 주거 지역이요. 주거 지역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돼요. 주거 지역에서 주택을 놓고 하는 사업인데, 자, 요 세 개 사업이 다르니까 구분하겠죠. 그럼 뒷부분.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다 밀집해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이 다른 거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정도. 제일 안 좋아요. 극히 열악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 양호하면은 무슨 사업이냐? 재건축이요. 즉 정비 기반시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특히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얘가 제일 큰 특징이에요. 양호. 그러면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설치해 주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도 공익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로 깔아주고 다 공익 사업이죠. 그런데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이 아닙니다. 즉 아파트 소유자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공익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규제라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사업보다 재건축 사업은 규제도 많고요. 특징도 많아요. 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이게 재건축은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자,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 공업 지역에 있어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뭐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도시 기능의 회복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키워드가 뭐가 되겠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 공업 지역, 주거 지역이 아니요 상업 공업 지역에서 자 종전까지는 뭐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렇게 불렀던 건데 이걸 다 통칭해가지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불러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5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얘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 다세대 주택이 빌라야. 밀집한 지역. 그럼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갖고 재개발 같은 사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요. 아, 우리 재개발하기 싫습니다. 다 반대.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버려요. 정비사업이 무산됐다 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 서울특별시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했다 이 말이 아니고 정비구역 해제됐다 이런 말이 계속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정비구역에서 해제,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사업이 무산이 됐다? 후폭풍이 엄청나요. 그래서 대안 쪽으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정비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하겠다.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요거예요. 주거 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자, 보전한다는 것은 최소한으로만 정비하겠다 그죠?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디서 하는 거냐? 해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사업이 무산이 됐을 때 대안 쪽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대안 쪽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서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구역이 아니고요. 가로구역에서요. 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자, 이게 첫 번째. 그럼 가로를 유지한다. 여기서 가로라는 말이 뭐예요? 도로죠. 도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자,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이거야.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자, 우리 가로구역이라는 것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 자, 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도로, 가로는 그대로 유지해요. 도로는 그대로 둔 채로 요 안에 노후불량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즉 소규모로 블록 하나 놓고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뭐 블록 재개발, 블록 재건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고요. 자, 키워드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키워드 잡아가지고 이 개념부터 6개 사업부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요. 자, 위치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산동네 있죠. 제일 이거 꼭대기 동네, 이 달동네 이거 다시 개발하면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금 밑으로 내려오니까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게 밀집해 있어요. 좀 안 좋은 동네죠. 자, 요거 다시 개발하면은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평지에 있죠. 저 아파트 오래돼갖고 이거 철거해갖고 다시 쓴다 그러면은 재건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해갖고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이때 대안 쪽으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상업적, 공단 같은 공업적을 다시 개발해요. 그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가로구역 하나 놓고 소규모로 사업하는 것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개 사업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개념부터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정비 사업은 당연히 어디서요?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재건축은 소규모로 할 때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쉽게 한 동짜리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라고 그러죠. 이런 한 동짜리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막 정비구역까지 지정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 재건축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한다. 틀려요. 정비사업은 원칙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하는데 예외가 있죠. 무슨 사업? 재건축.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볼게요.
64페이지에 자 밑에 1절에 용어 정의 나오는데 그 용어에다가 별표. 자, 우리 정비법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업 6개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한 법이고요. 시험에서도 용어에서 한 문제 이상입니다.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물어봐요. 그래서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즉 여기서 정비사업 합니다 구역을 지정하면 정비구역. 그 우리 좀 전에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은 뭐라고 불렀어요?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을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고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 되죠. 그런 거 밑으로 합니다. 자, 정비사업 거기다 별표. 자,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이다. 그럼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기반시설 정비, 거기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주택 등의 건물,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후불량 건물이요.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이 두 개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 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재건축만큼은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 게 재건축이 되고요. 자, 옆에 이제 6개 사업 있어요. 6개 사업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자, 이게 무슨 동네라고요? 달동네. 달동네로서 정비기반시설 극히어라. 극히의 동그라미.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과도 동그라미.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딱 뭐 찾으면 돼요? 극히 과도. 강조가 붙으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하고 밀집이요. 열악하고 밀집. 재건축 사업은 양호하고 밀집이요. 양호에다 동그라미 별표. 하여튼 재건축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양호. 정비기반시설이 좋다. 양호한 곳이다. 그 다음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 공업지역 몇 줄? 상업, 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5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자,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니까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 주민들 다 반대해갖고 정비구역에서 해제,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이때는 대안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의 동그라미,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보전하면서 한다 이 말은 최소한으로만 하는 사업이 되죠. 그 다음 6번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이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 밑줄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동그라미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블록 단위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을 가로주택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이제 정비 사업의 개념들 봤고요. 그럼 정비 사업의 대상이 이렇게 두 개요.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 그럼 정비 기반시설이란 정비 사업 하면서 새로 설치해 주는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자, 공동구는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개념이죠. 공동구가 뭘까요?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 있죠. 뭐 전선, 통신선, 수도관, 가스관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큰 시설물, 터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구도 있고요. 가스 공급설도 있고 또는 뭐 광장도 있고 이런 정비 사업 하면서 설치해 주는 기반시설. 그거를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노후불량 건물이죠. 노후불량 건물 철거해갖고 다시 져요. 그럼 노후불량한 건물 이것도 아무 건물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후진 건물인데 자, 요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금이 쫙쫙 가 있어가지고 뭐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위험한 건물, 노후불량 건물이라고 하고요. 또 노후화된 건물이 있죠. 노후화된 건물. 자, 노후화됐다 하면은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30년 딱 정해요. 30년. 그래서 우리 노후화된 건물 하면은 한마디로 몇 년 된 건물? 30년 된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올해까지 40년이었어요. 40년. 40년이니까 재건축하려면은 40년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 활성화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올해 개정됐어요. 올해 30년 해가지고 이제 노후화된 건물 하면은 몇 년 된 건물이라고요? 30년. 왜 30년일까요? 역시 노후화 세 글자니까 3 따갖고 30년 되면 노후화된 건물로서 이런 재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정비 기반시설이나 노후 불량 건물의 개념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입문서에는 다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거기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자,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물도 다시 짓는다.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기반시설 새로 깔아준다 이 측면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건물도 다시 짓는 거니까 건물도 대상.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비 사업이 돼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이해관계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가지고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 등 소유자. 요자들이 정비 사업의 이해관계인 즉 우리 다음 주에 배울 정비 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고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요 개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조합원 자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요게 또 아주 핵심 용어 중에 하나예요. 토지 등 소유자 정비 사업의 이해관계. 그럼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딱 뭐만 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만 놓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토지.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누구였어요? 토지 소유자만. 그러니까 조합원도 누구만 됐을까? 토지 소유자만. 그래서 개발 사업은 토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만 이해관계인. 근데 정비 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다 놓고 하니까 이해관계인이 누구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요자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 써 있죠. 자, 얘 별표.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핵심 개념이 되고요. 그런데 이 6개 정비 사업 중에서 재건축. 항상 이 재건축 사업이 꼭 튀어요. 재건축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재건축에서 이해관계인 토지 등 소유자다 하면은 자 이거는 건물 다시 짓는 거니까 당연히 뭐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 건물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과 그 부속 토지 깔고 앉은 땅이죠. 부속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 자, 이 자가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 미시니까 건물하고 그 토지까지도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엔드요. 건물하고 토지까지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이런 자들은 해당 사업자예요. 재건축은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이요. 재건축 이외 나머지 사업. 나머지 사업은 다 돼요.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요. 토지 소유자. 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건물 소유자. 그럼 토지와 건물 다 소유하고 있어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 다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재건축만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면은 뭐 가지고 물어보겠어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얘가 맨날 물어보는 거죠. 핵심 개념이 되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데 자, 박스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일 때 자, 이때는 정비구역 안 밑줄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자,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토지에다 동그라미, 건물에다 동그라미 또는 지상권자 동그라미 지상권자.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다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또 밑에 동그라미 3번 먼저 봐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일 때는 가로구역 밑줄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동그라미 또는 건물 동그라미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동그라미. 그러면 가로주택 사업도 같네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즉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다 개념 같은 건데 뭐만 달라요?
동그라미 1번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거고, 동그라미 3번은 가로구역에 있는 거고, 이것만 다른 거고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그 동그라미 2번이죠.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밑줄.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 자, 재건축만 건물 및 부속 토지 다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누구겠어요? 한마디로 아파트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재건축 대부분 아파트 놓고 하는 거니까 아파트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우리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일단 아파트 몇 동 몇 호 건물 소유하고 있죠. 모두 갖고 있어요. 대지의 지분, 대지 면적 얼마분의 지분 얼마 이렇게 갖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부속 토지의 소유권이죠.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를 어떻게 쓴다고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래서 재건축만 개념 자체가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보세요. 시장하고 군수 나오는데, 자, 시장, 군수,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두 개는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뭐 그닥 논점 아니라고 그랬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자, 여자들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시장하고 군수.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이렇게 써버려요. 그럼 시장, 군수 하면은 정확하게 5명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략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자들을 이하에서는 뭐라고 쓰는 거냐? 시장, 군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군수 하면은 누구까지 포함되는 개념? 구청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비법만 특이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다 써주면은 좋을 건데 꼭 시장, 군수만 딱 써놓고 구청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법만 시장, 군수하면 구청장 포함. 그거까지 보고요. 그 밑에 이제 주택공사 등 하는데, 주택공사 등 하면은 2명이에요. 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지방공사 동그라미.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가지고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비법의 용어들 핵심 개념만 좀 봤는데요. 자, 일단 용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정비사업. 자, 개념, 종류. 그리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물 이런 개념들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자격, 토지 등 소유자. 적어도 이런 말을 알아야만 우리가 정비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핵심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용어 쭉 여기까지 봤는데,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2절에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절차대로 법률이 쫙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절차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린 거 있어요. 저번 주에는 프린트물이 없었고요. 오늘 이제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정비사업에 개관해가지고 이 정비사업 6개 대상이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 다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딱 그려갖고 보여드렸죠. 자, 요게 거의 우리 시험에서 한 2문제 정도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만 거기다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 옆에 보면은 시행 방법, 시행자 나오죠. 자, 요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6개 사업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야 돼요. 핵심 논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까지 할게요. 시행 방법, 시행자. 그거까지 정리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자, 6개 정비사업마다 시행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업이 뭐였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이제 항상 줄여가지고 쓸 때는 맨 앞 글자하고 중간 글자 따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렇게 쓰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그냥 쓸게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정,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정.
자, 이렇게 첫 글자하고 중간 글자 따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발 이 제일 못 살고 안 좋은 동네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행 방법에서는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얘가 핵심입니다. 자, 요 네 가지 방법을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요. 자, 줄여가지고 주택 개량. 즉 달동네에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해 주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뭐만 하면 돼요? 주택 개량. 자기 집 고치면 된다 그 얘기죠. 주택 개량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수용해가지고 주택 건설에서 우선 공급해주는 수용 방법이라고 그래요. 수용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럼 환지가 뭐예요? 토지 교환하는 방법이죠. 토지 교환인데 우리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 교환이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해주는 환지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능력이 되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새로 아파트 져갖고 분양해준다 그래요. 분양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에요. 이런 시행 방법을 다 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 제일 못 살고 안 좋은 동네니까 다 동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중에서도 주된 방법은 뭘까요? 수용입니다. 이 달동네 이거 제대로 개발시키려면은 싹 수용하는 거예요. 싹 수용해서 기존에 안 좋은 건물들 싹 철거해 버리죠. 철거하고 기반시설부터 확 깔고 아파트 같은 건물도 짓고 이래야 달동네가 제대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된 방법은 수용인데, 자, 그럼 수용 방법 하나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를 혼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용하고 환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죠. 수용하고 관리 처분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혼용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된 방법은 수용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가지 자 키워드 잡아갖고 그대로 뭐 정리하면 돼요. 개, 수, 환, 관. 개, 수, 환, 관. 자,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그래요. 개, 수, 환, 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죠. 관리 처분하는 방법, 즉 재개발 아파트 새로 지어갖고 분양해 주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자, 분양 방법, 환지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주된 방법은 뭘까요? 1번이죠. 관리 처분. 우리 주변에 재개발했다 그러면 대부분 재개발 아파트 새로 지어갖고 분양받잖아요. 이거를 관리 처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번이 주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 처분 방법. 즉 새로 재건축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일단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업 공업 지역에서 하고요. 자, 얘도 두 개요. 관리 처분 방법. 즉 상가나 공장 건물 새로 지어갖고 분양해주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한다. 관리 처분 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이것도 이제 일단 개념.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해제된 정비구역이라고 그랬죠.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분양해주고 환지해주고 없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주택을 보전한다. 역시 보전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할 때도 시행자가 기반시설은 설치해줘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뭐 하면 돼요?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보전한다 이 말은 그냥 냅둬도 된다 그 얘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시행자 기반시설만 조금 설치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가장 소극적인 거죠. 가장 소극적으로 최소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 첫 번째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주택을 뭐 하는 거냐? 개량한다 그래. 개량 방법. 근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이에요.
그래서 보전자가 붙으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이거 뭐 헷갈려 그럴 필요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이니까 개 맞추면 되죠. 개량하는 방법.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하나밖에 없죠. 관리 처분 방법. 즉 주택 등을 건설해 갖고 분양해 주는 관리 처분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 재개발부터는 뭐 관리 처분 아니면 환지 뭐 맨 비스무리하죠. 두 개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거 6개 사업, 이거 5개 사업 다 일일이 방법들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에 맞춰 가지고 논점만 딱딱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시행 방법을 정리하는 때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4개, 개수 환관. 일단 요 4개 딱 글자 따고 외워두시고요. 개수 환관. 자, 이하의 사업 중에서 환지 방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논점으로 따져야 돼요. 그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 사업이 3개고 없는 사업이 또 3개요. 그래서 이거 갖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 한번 봐요. 첫 번째 재건축. 자,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벌써 몇 번 기출이야. 한 5번인가 물어봤어요.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그럼 왜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을까요? 의에서 다 나와요. 의.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양호. 그럼 기반설이 양호하니까 땅에다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해주는 환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냥 후진 아파트 철거해서 새 아파트로 분양해주는 방법, 관리 처분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은 게 또 요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얘도 환지가 없어요. 왜 없을까? 역시 의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럼 가로주택 사업도 종전의 가로, 도로는 유지한다 그랬죠. 도로를 유지한다. 그 말은 역시 땅에다 손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도 그냥 건물, 주택 같은 거 철거해서 다시 져갖고 분양해 주는 것밖에 없고요. 땅에다 손대는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 정비하는 거 없으니까. 자, 이 2개.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사업은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거 뭐 다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정비해서 토지로 받으세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3개 사업이며 재건축,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업의 의의만 딱 잡고 있으면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사업의 개념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사업. 그럼 관리 처분이 분양해 주는 게 5개 사업에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요거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얘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새 아파트로 분양받으세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분양 방법도 없고 환지 방법도 다 없습니다. 오직 기반시설만 좀 확충하면서 주택을 보존하는 방식,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시행 방법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수환관. 그 다음에 이하의 사업들 뭐 외우는 거 아니고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 3개,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사업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논점별로 딱딱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다음의 정비 사업 중에서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사업은 그러면 제일 쉬운 거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 딱 찍으면 돼요. 이게 뭐 땡큐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렵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정비 사업, 다음 정비 사업 중에서 환지 방법이 없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러면은 3개를 다 알아야 돼요. 재건축,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3개는 환지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점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논점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 방법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시행자. 그럼 사업 누가 할 거냐? 정비 사업의 시행자. 요것도 역시 개념이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라고 그랬어요. 그럼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정비 사업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능력 안 되죠. 그럼 능력이 없어도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의지, 불꽃 같은 의지라고 그래요. 이런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의지 있을까 없을까? 의지도 없어요. 다 수용당해서 보상금 몇 푼 받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들이 정비 사업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할 수밖에 없을까요?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 우리 정비법에서 공공하면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을 얘기합니다. 자, 시장, 군수와 주택공사 등, 자, 이런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이라도 뭐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아서 해야 돼요. 동의받아 갖고 하는 게 원칙. 근데 동의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다 쫓겨나간다고 그랬죠. 동의 안 해주니까 예외. 자, 긴급히 정비 사업이 필요할 때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긴 있는데, 자, 원칙은 동의를 받아 갖고 누가 한다고요? 공공,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로 분양받든 땅으로 받든 다시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자, 한 동네를 재개발한다. 토지 등 소유자 1000명 넘어가요. 너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반드시 조합부터 만들어야 돼요. 재개발 조합. 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일조원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도 아파트 분양받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요. 사람 많으니까 재건축 조합 만들어야 돼요.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하려면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조합. 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합은 필수적이라고 그래요. 필수적. 반드시 조합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상가나 공장, 건물로 분양받든 땅으로 받든 다시 받는 거죠. 그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주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6개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 딱 하나야.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그럼 여기서 조합은 필수적인 게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합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반드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우리 특히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 같은 데는 입주해 있는 공장이 몇 개가 안 돼요. 즉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안 돼. 그럼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안 될 때는 굳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업지역처럼 토지 등 소유자가 많으면 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람의 수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얘는 다 주민들 반대하고 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한다? 절대 없어요. 역시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공공이 하는데, 자, 공공 중에서도 시장 군수가 원칙입니다. 자,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때만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저 주택공사 등이 할 때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달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다 원칙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 군수는 동의가 필요 없고요. 주택공사 등만 동의 받아 갖고 합니다. 자, 아무튼 공공이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것도 주택 분양받는 거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 주도적으로 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필수적으로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이나 일조원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가 있죠.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조합이다라고 하고요. 그 여기까지 지금 6개 사업의 시행자들 우리가 쭉 훑어봤어요. 자, 시행자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일단 공공이 하는 사업이 있죠. 공공,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 요거부터 딱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공공이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절대 이 두 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절대 없어요. 틀립니다. 공공이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정리하기는 좋아요. 둘 다 뭘로 시작해요?
주거 환경으로 시작하죠.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두 개는 공공이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뭐 만들어서 해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죠. 조합. 그래서 원칙적인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라고 그래요. 조합. 조합이 시행자인데, 자,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시행자는 크게 이렇게 세 개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이 있고요. 조합이 있고요. 조합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그럼 세 개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나머지 사업은 원칙은 조합이 한다.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행자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행 방법, 시행자.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의 절차를 쭉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시행 방법, 시행자 정리했고요. 시험에서도 당연히 매년 한 문제요.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니까 시행 방법, 시행자.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연습하면 돼요. 한 방에 갖고는 지금 정비 사업 6개도 개념도 잡기 어려운데 시행 방법, 시행자까지 다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처음 들어보고 다음에 또 들으면은 또 달라요. 확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들으면 그때는 확실하게 자기 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반복해 갖고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이게 어렵다 그러면 6개 사업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정비 사업 절차 이거 우리가 쭉 훑어볼 수 있겠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정비 사업 절차 기본 계획부터 사업 끝날 때까지 싹 하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네 번째 법이죠. 건축법 쭉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어려운 거 오늘 또 공부했죠. 자, 개발법, 정비법 이거 매주 이제 법률 하나씩 끝나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시면은 뭐 하는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정신 차리시면서 오늘 공부 또 어려운 거 하셔갖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목 상태라든지 코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킁킁거리고 그랬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